자, 보세요. 60쪽 같이 보겠습니다. 못 짚었던 부분들 있으면은 짚고 넘어가시고, 요거 유튜브에 올리니까 뭐 속도를 좀 천천히 하던 반복해서 보든 하면 되겠죠. 봅시다. 말해도 돼. 자, 발해. 우리 당나라랑 신라랑 싸우죠, 마지막에. 그러고 신라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어디 이남 쪽? 이 기준이 뭐였어요? 대동강 기준으로 남쪽은 신라가 가져가고 북쪽은 누가? 당나라가 가져간 걸로 약속을 해요. 사실은 당나라가 요때 이후로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 서쪽에서 오던 토본 애들을 쉽게 정리를 못했거든. 그래서 이 동네는 여전히 당나라 땅이긴 하나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래서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30년 만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더라. 그게 발해였어요. 그래서 발해 관련돼서는 그 아래쪽에 여러 나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라를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게 이슈였어요. 한반도에선 당연히 이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지 였고요. 그 근거로 뭐가 있었죠? 그치, 본인 스스로를 고려왕, 고려국왕이라고 칭호를 붙여놨다. 혹은 당나라나 다른 그 이후에 일원이 쓴 삼국유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조영을 고려장수 이렇게 표현해놨고, 고구려의 별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 거는 주로 한국학자들의 의견, 저 오른쪽에 중국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러시아 쪽의 의견도 있다. 러시아 의견은 조금 우리가 볼 법하다, 그죠? 왜냐면은 발해의 민족 구성이 어떠니까? 고구려랑 말갈이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말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의 역사의 일부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61쪽은 X였고요. 자, 62쪽 중요합니다. 신라. 우리 김춘추란 아저씨가 왕이 되죠. 타이틀이 있네. 무슨 왕? 그거 말고 출신이 뭐예요? 진골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왕이 된다고요. 무열왕이라고. 그래서 요 왕 때 통일전쟁을 시작을 하고, 누구 때 완성? 문무왕 때 완성. 그러니까 요 왕들은 바쁘다. 대신에 그 아들이었던 신문왕은 열심히 뭐 해야 된다? 1번 왕권을 정비해야 되고, 2번 행정 정비해야 되고, 땅이 넓어졌잖아. 3번 민족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가 신문왕한테는 있었는데, 특히 이 1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교과서에서는 집사부, 시중 이런 기능들을 강화한 게 무열왕이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내가 설명했을 땐 누구라고? 신문왕이라고 다 하나에 다 몰아서 설명을 좀 했죠. 그러니까 집사부랑 시중의 권한은 무열왕 때부터 강화하는데 신문왕도 마찬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짓지 말고 신문왕 때 모든 왕과 관련된 모든 권력들이 다 강화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됐죠? 그래서 이런 표 기억나죠? 왕권을 끌어올리면은 누구를 잡아야 돼? 귀족을 잡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상대등 어떻게 줄여? 귀족들의 회의기구 이름 뭐예요? 화백회의 줄여. 귀족의 특권이 반영된 월급이었던 노급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신분의 특권을 조금 잡을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 아래서부터 신분의 특권을 좀 잡으려고 뭘 설치해? 국학. 신분보다는 능력을 보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노동력. 이 노급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수조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긴 줬는데 여기에 심지어 함부로 노동력을 가져가더라. 이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래서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져가는 건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속하려고 관료전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더라. 맞아요? 화백회의, 귀족들의 회의 기구였는데 요거 줄이고 왕 바로 밑에 있는 시중이라는 직책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중이 이끌어가는 집사부라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아요? 요 표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요 표대로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신문왕대의 특징 옳은 거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걸 냈어요. 이 8가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왕권이 강했다. 그 말은 시중의 권한이 강하다. 집사부의 기능이 강하다. 관료전이 잘 운영이 된다. 국학이 잘 운영이 된다. 상대등 귀족이 약하다. 화백회의 기능이 약하다. 그지? 노급이 사라졌다. 신문의 특권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신문왕 이후에 나중에 시험 문제겠지만 신라가 망해갈 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또 낼 거예요. 그러면은 노급이 부활했다. 신분 특권이 강화됐다. 이런 것들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된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뭐랑 뭐랑 같은 말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좀 설명을 다 하긴 좀 버겁고, 그 다음에 행정은 자 구주 오소경이었고요. 오소경 5개의 작은 수도를 둔 이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통합을 위해서 건드렸던 제도는 군대였는데, 군대 중에서도 어디 구서당 10정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구서당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333 고구려 말갈 3 백제 3 신라 3 골고루 편성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패스 넘어갈게요. 자 64쪽 발해예요. 누가 세웠다고? 대조영. 자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당나라랑 신라였으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초창기에는 신라나 당나라나 친하지 않겠죠. 그래서 무왕, 적대. 근데 당나라 같은 나라는 너무 멀리하면은 손해예요. 오히려 좋은 제도, 선진 문물 수용해야지. 그래서 문왕, 친선. 그러다가 선왕 때 전성기. 별명이 뭐라고요? 해동성국. 그러다가 멸망은 누구한테? 거란한테 당하더라. 이렇게 5가지 흐름 잡아가지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설명했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연호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발해의 통치 제도는 명칭만 기억하자고 했었죠. 요때 문왕 때 수용했던 것들, 문왕 이후에 수용했던 것들, 당나라의 제도 거기 삼성육부 나와 있습니다. 명칭 정도 기억하시고 왼쪽에 있는 구체적인 명칭까지는 됐다. 네. 마지막 문단에 그리고 행정제도 5경 15부 62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65쪽에 맨 위에 방금 설명했던 발해의 민족 구성 나와 있고요. 지배층과 피지배층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선왕, 해동성국 나와 있고 마지막에 거란에 의해서 망했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거기 탐구해보자 별표치라고 했었죠? 시험에 다뤘습니다. 네, 지문으로 자료로 다뤘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66쪽은 X였고요. 67쪽부터 69쪽까지 우리 후삼국 그리고 신라의 하대 마지막 부분은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0쪽. 자 문화 파트. 내가 문화에서만 시험을 많이 냈다고 했었죠. 얘기했지. 문화가 좀 쉽잖아. 문화재 명칭 기억하고 그림 기억하고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좀 많이 냈어요. 점수 가져가시라고. 제발 수학보단 잘 보자 우리 역사. 수학한테 지는 거는 조금 그래. 수포자, 역포자란 말은 없잖아. 수포자는 있어도. 그렇지 않니? 원래 이런 영상에는 사운드가 비면 안 되는데. 박수 치고 있네. 안 들어간다고 여기에. 자 보세요. 70쪽 우리 불교 이야기인데요. 자 불교 언제 들어온다고요? 삼국시대 목수변나 볼까? 고구려는 무슨 왕? 그렇지. 백제는 침류. 신라는 그렇지 버풍왕 때. 그렇게 각각 들어오는데요. 이때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의 수단이었지. 지배층의 수단. 왕권을 강화하든가 혹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용도였다.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원래의 역할인가? 그치? 그래서 반성을 하죠. 나름. 그리고 성숙해지죠. 우리 원래의 역할대로 가자. 그게 뭐겠어요? 해탈. 일단 승려들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대승불교라 했었죠. 백성들을 구제해야 돼요. 중생구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던 승려가 거기 나와 있는 원유 아저씨랑 누구? 의상이라는 아저씨였습니다. 자, 원유 아저씨 두 개 기억하자고. 1번 해골물 말고 나무 아미타불. 2번 이거는 추가로 필기하는 거였어요. 지금 필기 안 적혀 있는 친구들은 필기하십시오. 무예가 라는 노래를 짓더라. 교과서가 너무 그 원효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 원효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해골물 이야기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의상은 당나라에 실제로 유학을 하고 오더라. 뭘 배워와요? 화엄. 화엄의 포인트는 조화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의상 아저씨가 남긴 말 1, 즉, 다, 즉, 1.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다 소중하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 신라 사회에 신라 사람도 중요한데 고구려나 백제도 중요해. 우리 신라 사회에 왕도 중요하지만 귀족, 노비, 평민 다 중요해. 이런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 사회가 될 수 없어. 학교도 마찬가지지. 교장 선생님이 왕이라고 해도 학생 없으면 왕인가? 교사가 학생 없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코로나 때 조금 좋긴 했어. 애들도 하나도 없고 조용하고 이래가지고. 농담이고요. 아무튼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3번 부석사라는 절을 지어서 열심히 제자들을 길러내더라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필기 안 됐으면은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1번이 삼국시대고 2번이 통일신라 초반이고 3번이 그 이후야. 통일신라 중반 이후다. 조금 더 성숙해지지. 불교를 왜 당나라 가서 배우지? 유학이나. 시원하니? 나도 한 모금만 할게.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이유는요, 당나라의 선진 기술,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도 당나라 가서 배우게 된 거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근데 불교의 원래 고장은 당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인도잖아요, 인도. 그래서 인도까지 가더라. 그 승려가 누구야? 해초. 다녀와서 썼던 이야기는, 자, 이것도 교과서에 안 적혀 있네요. 써주세요. 왕오 천축국전.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 천축국을 다섯 개의 천축국을 다녀온 이야기니까요. 왕오 천축국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까지가 추가 필기가 있던 경우들인 것 같아. 그치? 71쪽부터는 우리가 번호를 좀 매겼습니다. 1번 강수 외교문서, 2번 설총, 3번 김대문, 4번 원성왕의 독서 산품과, 5번 빈군과. 전부 다 유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활약들, 업적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발달. 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맞아요? 어디에서 발견됐다? 네? 경주에 어디? 거기 써있잖아. 다 윗줄에. 불국사 3층 석탑. 같은 말 뭐라고? 석가탑. 그죠? 지금 몇 분째니? 혹시? 14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의 뭔가 타이틀 잘 써 있습니다. 현존하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뭐 금속판, 활판 뭐 이런 거 안 돼요. 목판이에요, 목판.
아니야. 연우야 방송 나올래 여기? 방송 나올래? 아니요. 왜? 섭섭한데? 넘어갈게요. 72쪽. 여기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발에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절대 다수가 말갈이기 때문에 말갈 친구들의 문화도 조금은 보여야 할 테고, 당나라 걸 수용했으니 당나라 수용한 흔적도 있어야 할 테고, 그죠? 그래서 번호를 매겼었죠. 1번 고구려 1번 정해공주. 우리 문왕의 딸 중에 정해공주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죠? 발에 고구려 1, 2, 당나라 1, 2, 3 말갈은 하나만 기억하자고. 이 정해공주 아줌마 무덤과 또 다른 딸인 정효공주 아줌마 무덤이 조금 다르더라. 정해공주묘는 정말 정확하게 굴식 돌방 무덤에다가 모 주림 천장 구조까지 100%다 고구려 양식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정효는 굴식은 맞지만 어떤 식으로 만든다고? 벽돌. 우리 무령왕릉 때 등장했던 벽돌로 만든 양식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막상 시험 치면은 정혜였나 정효였나, 이 아줌마가 그 아줌마인가 이러면서 헷갈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 고구려 2번 기와 무늬가 비슷합니다. 그 아래쪽에 그림 나와 있고, 당나라 2번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의 구조가 누구랑? 장안성과 거의 똑같더라. 가운데에 큰 대로가 있고, 대로를 기준으로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당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3번 당삼체, 이게 뭐였지? 나와 있네 거기. 도자기인데 구워낼 때 예쁜 물감을, 세 가지 색상의 물감을 발라내서 구워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삼체라고 부릅니다. 요게 인기가 많았어 가지고 동아시아 혹은 서역에서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발에는 발의 삼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고, 우리 말갈은 뭐 기억하자고? 흙무덤. 당연히 무덤은 흙일 텐데 아무튼 말갈식 토기, 대체 언제적 토기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발해의 교육기관. 주자감 나와 있죠? 신라는 국학, 고구려는 태학. 묶어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73쪽. 자, 그 지도가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길들이 있어요. 발해든 신라든 당나라든 일본이든. 요 말은 서로 교류를 많이 했다. 그 말은 다들 나름 친했구나 라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시대는 아마 지금보다 친할걸? 우리 지금 일본 싫어하잖아. 일본도 우리 싫어하잖아. 중국도 우리 싫어하잖아. 우리도 중국 싫어하잖아. 중국도 일본 싫어하잖아. 일본도 중국 싫어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대보다는 저 시대가 조금 더 평화로운 시대였을 거예요. 거의 한 300년 동안. 그래서 열심히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많이 거주했던 지역을 뭐라 한다? 세 번째 줄에 신라방이라고 한다.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 신라 바로 왼쪽에 산둥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 아래쪽에 여러 군데에 위치하고 있죠. 그 빨간 색깔 점들이 다 신라방이에요. 그렇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교류, 민간 교류도 활발하게 하는데 실제로 상인들이 여러 물품들을 사고팔고를 하더라. 특히 신라는 일본과 당나라 사이에 껴있어서 중개무역도 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가는 길 쪽에는 당은포라는 항구, 그 다음에 경주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들을 위한 항구인 울산항, 이 두 가지가 있었다. 기억하시고, 자, 발해는 뭐가 중요하다? 신라랑 교역했던 흔적, 바로 신라도라고 하는 거. 지금 거기 동해안 따라서 쭉 내려온 길들이 보이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괴릉,
석인상. 요게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이슬람풍이 느낌이 난다. 넘어갈게요. 74쪽.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교 문화긴 한데 여기는 건축 쪽이에요. 자, 신라 건축의 특징 뭐라고? 균형, 비례, 그렇지?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례와 균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석탑이 왼쪽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그런데 불국사에 가면은 왼쪽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다보탑이라고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거 화려한 것도 할 줄 알아 라고 해서 나름 화려한 것도 만들어 두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그 다음에 석굴암. 이거 무슨 사원? 인공사원이라고요. 산의 일부를 직접 파다가 만든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원을 쭉 들어가면은 내부, 불상이 있는 내부는 정확하게 원을 이루고 있다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래서 어디에서 지름을 재나 다 똑같은 길이가 나와야겠지 그러면. 그렇고 저 부처의 얼굴을 딱 쪼개가지고 접으면은 접힌다고. 그래서 특징은 두 번째 줄에 있듯이 완벽한 수학적 비례를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불상 바래게 나와 있는데요. 요건 작년에 시험에 내가지고 안 달았어요. 오와야 무슨. 거기 일본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 가로 안에 보면 다 일본이라 써 있잖아요. 당이랑 일본? 발해랑 일본이랑은 사이가 좋았다고. 요 초창기 때에는 무왕 때까지는 당나라랑 신라랑 안 친했거든요. 근데 일본이랑은 초창기에도 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 있다고 일본이 가져간 게 훔쳐간 게 아니라 발해가 선물로 준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묘탑 나와 있습니다. 설명에 발해는 왕족과 귀족의 무덤 상부에 벽돌로 묘탑을 만들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영광탑은 외형이 잘 남아있는 묘탑 중에 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묘탑을 만든 이유는 이곳에 무덤이 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묘탑이나 아래쪽에 정효공주 무덤이 남아있는데 그려져 있는데 요 무덤이나 전부 다 벽돌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 스타일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형식 자체는 또 고구려 거니까 혼합이 되어 있는 거겠죠. 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끝. 네.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시험 공부 잘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화요일까지 빨리 찾아오세요. 네. 끝. 꺼줘.